자, 통계 자료의 종류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제로 한번 가장 평범한 사람을 찾아봅시다. 뭐 마땅히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서 좀 불쌍한 선생님들을 모셔왔습니다.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12명의 선생님들을 이렇게 자리에 모셔봅니다. 물론 이분들의 동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기분 나쁜 일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합시다. 네, 이 12명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이 중에 제일 평범한 사람을 한번 찾아봅시다. 찍어봤나요? 선생님도 몇 명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자, 근데 평범하다라는 말을 하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떤 기준에 맞게 평범한지를 한번 알아볼 겁니다. 실시간 수업에서는 여러분들 의견을 들을 건데요. 지금은 과제니까요. 예, 과제에선 선생님 의견대로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성별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나이를 한번 알아볼 겁니다. 세 번째는 키를 볼 거고요. 네 번째는 몇 학년 담임인지를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성별로 여자와 남자를 구분해 봤습니다. 남자가 맞나요? 여자가 맞나요? 네, 여자가 좀 더 많죠? 그래서 평범하려면 일단 남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자들이 좀 평범하네요. 남자들보단. 오케이, 그럼 여자 중에서 자, 나이를 쭉 순서대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최성채 조수 선생님이 제일 어린 축에 속하고요. 안영석, 김청애, 김중구, 강승희 선생님, 한월쌤, 재윤쌤, 송주진쌤, 정은경쌤, 신유곤 쌤인데요. 이 두 분은 동갑이라서 이렇게 붙여놓은 게 아니라 자리가 없어서 신유곤 쌤이 더 밑에 내려갔습니다. 정희진쌤 제가 나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어디에 위치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근데 이게 김청애 선생님부터 강승희 쌤, 한월쌤까지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예, 몇 살 안 나요. 나이 차이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뭐 재희연 선생님, 송주진 선생님, 정우영 선생님, 신유곤 선생님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네. 정희진 선생님도 여기 어딘가 껴있겠죠? 네. 여기에 아마 여기 어딘가에 껴있을 겁니다. 네. 요 정도로 나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 정도의 나이면 김청혜 선생님부터 강승희 선생님 정도까지로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가봅시다. 다음은 키인데요. 강승희 선생님 뭐 월등히 작죠? 그 다음에 이게 이 내부는 제가 뭐라 그래야 되지? 비교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키를 모르기 때문에. 정희진, 정우영 쌤은 좀 여성분들 중에 큰 편이고요. 우리 희곤 쌤은 남자들 중에 조금 작은 편이고, 얼쌤하고 저랑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거의 인간의 키,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키. 그리고 최성채, 김중구 선생님은 아주 비인간적으로 큰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중간 정도면 뭐 이렇게 정희진 선생님, 정경 선생님, 그 다음에 뭐 여자 선생님들 중에는 뭐 여기 4명 정도 보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네, 마지막은 이제 마지막은 몇 학년 담임이냐인데요. 뭐 비담임인 선생님들이 많네요. 담임이 아닌 사람 0학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장 평범하니까 0학년 비담임 선생님들이 제일 평범하네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해봅시다. 여자 선생님 중에서 키는 김청애 선생님, 강승희 선생님 정도. 그 다음에 나이는 그쵸. 나이가 그거죠. 키는 김청애 선생님, 뭐 조수연 선생님 정도. 그 다음에 학년은 비담임이 많으니까 가장 중간 정도 되는 사람, 김청애 선생님 정도라고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평범한 선생님 정도에 속하나요? 네, 뭐 물론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예. 진짜로 이 평범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이걸 한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조사한 자료들이 각각 특징이 달라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요. 펜이 첫 번째는 성별입니다. 성별의 결과는 여자 아니면 남자죠. 이거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자, 남자의 뭔가 이게 순서가 있나요? 남자, 여자? 여자, 남자? 이렇게 막 우위가 없죠. 어디가 딱. 그리고 평범하죠. 그 두 개가 이렇게 비슷비슷합니다. 예, 이럴 때는 예, 이런 자료도 있고요. 어떤 자료는 나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소수점이 없는 숫자죠. 키는요? 예, 숫자인데 이건 소수점도 있는 숫자입니다. 학년은요? 이건 숫자일까요? 아닐까요? 1학년, 2학년, 3학년은 숫자일까요? 아닐까요? 예, 숫자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숫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숫자라고 하면은 1학년하고 3학년을 더했을 때 뭔가 의미가 있어야 돼요. 키는 그러니까 길이 같은 거는 더했을 때 의미가 있죠. 뭐 이렇게 2학년 차이야? 2학년 차이 의미가 있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약간 연도의 의미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게 더했을 때도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더했을 때 의미가 없죠. 막 1학년하고 3학년하고 더하면 4학년이 되는데 4학년이 가진 의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계산하면 안 되는 자료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명목척도라고 부르는데요. 이 용어는 몰라도 됩니다. 이 용어는 너무 어렵죠. 명목척도란 말은 어려우니까 이건 몰라도 되는데, 첫 번째로는 수로서의 의미도 없고 순서도 없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별, 아까 봤던 성별, 그 다음에 출신 초등학교, 난 독립문초고 나는 뭐 덕수초야. 근데 덕수초가 우위에 있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다 똑같죠. 하나하나가 다 똑같고 비슷한 뭐라 해야지? 그러니까 중요도가 비슷한 이 자료를 명목척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서열척도인데요. 이거는 수처럼 보여서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수가 아니라서 연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학년, 2학년, 3학년 순서가 있죠. 순서대로 나열해봐라 했을 때 2학년, 1학년, 3학년은 안 됩니다. 순서는 있어요. 하지만 계산은 안 됩니다. 1학년하고 3학년을 더해서 나온 4학년의 의미가 별개로 존재하지 않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4학년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하고 초등학교 3학년을 더해서 초등학교 4학년이 되진 않아요. 예를 들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을 더하면은 7학년이 어디 7학년일까? 이런 게 안 되죠. 예, 이런 게 서열척도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은 수가 아닌 자료들이에요. 왼쪽은. 오른쪽은 수인 자료들입니다. 수인 자료의 첫 번째는 이산척도라고 하는데요. 얘네는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뭐냐면 연산도 가능하고 연산 다 가능해요. 더 샘플 센터 의미가 있는데 여긴 소수점 아래에 자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나이, 그 다음에 연도, 2014.6년 뭐 이런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개수. 여러분이 가입한 동아리의 개수가 1.7개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이산척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속척도라는 말이 있는데요. 연속척도는 뭐냐면 소수점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측정은 불가능합니다. 키는 원래 소수점 100자리까지 측정 못하죠. 예, 이렇게 뭔가 단위가 있는 것들 대체로 키, 몸무게, 시간, 1.7시간 이런 건 의미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연속척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왼쪽에 있는 것들을 계산하지 말라고 그렇습니다. 서열척도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산척도랑 연속척도가 있는데요. 이산척도랑 연속척도는 계산을 해도 좋습니다.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교과서를 읽다 보면 별량이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별량이란 말 어려우면 자료라고 번역해도 좋습니다. 별량은 자료예요. 굳이 별량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긴 있는데 각각의 자료들을 별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키를 10명 조사했다. 그럼 별량이 10개 생긴 겁니다. 그 10개의 자료 각각을 별량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밑에 퀴즈들을 잘 푸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